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9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굿보스 나라님. 자, 월봉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상단선도 아직 안 찍었고 하단선도 안 찍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슈 없는 거죠. 이걸 상승이라고 해석하기에도 뭐하고 하락이라고 해석하기에도 뭐해요. 그래서 지금의 월봉을 봐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 이거 말고요. 다음 달을 보시면 이렇게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쵸? 네,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그리면 상승에 유리해요. 뭐 지금이 1월 9일이니까 사실 아직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랫꼬리를 그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하락에 좋은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보면 이건 상승에 유리한 겁니다. 이 상태로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는 상승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그리는 건 별로 하락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직 막는 힘도 없고 누르는 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봉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받은 꼴이에요. 여기가 저가고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딱 시작했을 때 든 생각은 하단선이 너무 강해. 그렇죠? 이번 주 시가를 딱 찍은 순간 들었던 생각은 와, 저 하단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하단선을 누르려면 상단선을 찍고 떨어져요. 저렇게 강한 하단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누르고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르려면 상단선을 찍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그쵸, 399로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실제로 월요일에 399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종가 하락시키고 수요일 날 저가 하락시키고 목요일 날 고가를 하락시키면서 주봉의 하단선 밑에서 할 짓 다 했어요. 종가, 저가, 고가를 스텝별로 낮추면서 목요일까지는 잘 그렸는데 금요일에 아랫꼬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봉 자체는 좋아요. 봉은 제가 보기에는 봉은 좋습니다.
잘 그렸어요. 이 정도면 1월 첫째 주 치고는 뭐 준수하다고 봐야죠.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 그 뒤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저가는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이게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근데 저가 투자 심리도는 1월 말에 하락해요. 하락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네 번째 주가 되어야 저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고가는 하락하고 있죠.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연구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고가는 연구관에 들어가요. 저가도 연구관이죠.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할 방법이 없어요. 1월 말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저가를 계속 맞추면서 가야 돼요. 지금의 구조는 내려갈 거라면 저가 투자 심리도를 계속 횡보시켜야 되니까 저가를 계속 깨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종가는 끝났죠. 종가는 끝났어요. 종가는 여기 하락했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는 1월 달에는 상승할 일 없어요. 2월 첫 번째 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 하락이면 이제 지금 만들어진 종가 있죠. 요거. 이번 주 종가 이게 390.85잖아요. 요게 기준이에요. 390.85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2월 첫 번째 주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390.85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첫 번째 주까지 종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종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종가는 2월 첫 번째 주 됐을 때 다시 걱정하시면 돼요. 자, 고가는 이번 주 고가 넘으면 상방이죠.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는 유지예요. 저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가는 매수랑 관련이 된 거고 매도는 고가랑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9 라인을 넘지 않는 한 하방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 계속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하방을. 올라오면 매도할 수 있어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반대로 상단선은 여기 생겼어요. 그런데 하단선은 없어요. 자, 이번 주까지는 하단선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그 엄청 강한 하단선이 다음 주가 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냐? 쩐만 남은 거예요. 쩐. 머니만 남았습니다. 머니.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으로 쳐올리는 거죠. 돈으로 쳐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사면 와르르. 그쵸? 왜? 막지 않으니까. 이제 월봉은 373이나 돼야, 376이나 돼야 막아줄 거고, 주봉은 막는 게 없어요. 주봉은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안 사면 와르르예요. 문제는 외국인이 지금처럼 매수해가지고 버티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도 약하거든요. 월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도 약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힘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올라도 행, 내려도 행이에요. 근데 주봉은 지금 만들어진 상단선이 이번 주 시가 그 정도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봉,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 베스트. 그냥 흘러내리면 할 거 없어요. 그쵸? 시가 딱 찍고 밑으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해서 흘러내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그러면 그냥 흘러내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현물 사고 선물 사고 버팅기면 그때는 이번 주 시가까지는 또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돼요. 매수자는 매수가는 없습니다. 매수가는 없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번 주 저가에다가 손절을 딱 걸고 매수하시면 돼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그 다음엔 380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된다.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돌파되지 않으면 되고 지금 상태면 대략 이번 주 시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아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은 좋아요. 예, 거래량은 좋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윗꼬리가 길면 좋을 수도 있어요. 연구간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쵸? 고가 투자 심도에 연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3주에.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 주는 게 마치 이번 주처럼. 예, 이번 주 윗꼬리 짧아도 몸통이 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한 호재가 뜨지 않으면 고가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주봉입니다. 그래서 봉은 사실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봉은. 근데 봉이 거꾸로 돌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일봉은 상단선, 하단선 뭐 다 볼 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일봉은 예. 자, 월요일까지 하락 시간이에요. 만약에 윗꼬리를 잔뜩 달았으면 좀 확실했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에 윗꼬리를 확실하게 달고 내렸으면 예, 그냥 이번 주 저가는 깨지고 내려간다라는 걸 좀 확신했을 텐데 미친 듯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고가를 막을 생각도 없고 저가를 막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을 쫙 늘어놓고 한번 보세요. 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쵸? 하단선만 쫙 봐도 월봉의 하단선은 376에 있고 주봉은 하단선이 없고 일봉은 하단선이 저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꽝이에요. 매도는 월봉은 매도하기에 안 좋고 주봉도 매도가가 이번 주 시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일봉도 누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기에도 안 좋고 매수하기도 안 좋고 그냥 돈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은 돈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차트 해석한 걸 보고 그렇게 해석은 나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은 해석이 양쪽으로 다 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상승하기 좋은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구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영구간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쵸? 한 10일 정도를 상승하기에 유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내려갈 거면 월요일에 올랐다가 내려와야 돼요.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죠. 저가를 깨도 되고요. 저가를 안 깨도 돼요. 근데 월요일에 내려와야 돼.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고 화요일날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이게 하락으로 가는 차트가 되지. 월요일날 양봉으로 올려버리고 화요일날 고가 넘고 저가 지키면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5일치를 보면 빨리 오르고 내려야 돼요. 빨리 오르고 내려야 돼. 그래야 하락을 보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이 구조는 화요일날 종가 하락이 되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의 승부수도 화요일로 보입니다. 화요일날 종가 상승을 하면 오리무중. 예, 오리무중이에요. 화요일날 종가를 상승시켜버리면 방향이 안 보입니다. 근데 화요일날 종가를 하락시키면 확률상 이번 주 저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화요일의 종가 하락 여부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월요일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주봉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주봉의 방향을 화요일 정도에 그리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추측이죠. 그리고 윗꼬리가 아직 더 필요하다. 윗꼬리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394를 넘지 못하면 373으로 가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394를 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373으로 가는 흐름인데, 이제 394를 넘어버리면 월봉상 종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94 위로 움직일 때는 월봉에서 아랫꼬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종가가 상승하는 거라,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지금 394랑 뭐 고작 3% 차이잖아요. 1%도 안 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종가를 상승시키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려도 사실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 다우만 덜 내렸지 나스닥이랑 필발은 내리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다우만 어중뛰게 내렸고 필반도 꽤 내렸어요. 보시면 예, 다우만 보합. 자, 나스닥은 0.96% 내렸고 S&P도 0.41%, 그 다음에 필반은 2.88% 내렸어요. 근데 무슨 문제는 야간 선물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골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봉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데 돈지를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현물을 외국인이 6,548억을 샀어요. 미장 빠지는데. 그죠? 미장이 빠질 건데 6,548억을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6,536억을 샀어요. 더군다나 풋옵션을 145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 증시 내리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금요일에 정말 골 때리는 짓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돈질을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처럼 현물 사고 선물 사고 품매도 치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위에서 누르는 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올렸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품매수를 145억 하고 선물 매도를 6,500억 했으면 지금 미국 증시 내리는 걸로 봐서는 그냥 잘 흘러내리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이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차트랑 돈이랑 거꾸로 논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합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야선이 보합으로 끝날 만한 수준의 장이 아닌데 본인들이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해놨으니까 더 골 때리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예.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잖아요. 돈지를 이렇게 놓은 거는 뭐 미국 증시랑 따로 놀겠다라는 의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외국인은 아직 1조 1,000억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선물이 없어졌어요. 요게 하나 키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어야 내리기 좋은데 매수를 다 털어버렸으니 요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직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좀 들고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을 보시면 6천억이 현대 글로비스 물량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은 1.2조 원 정도 들고 있는 거예요. 1.2조 원이고 개인은 반대로 2.5조 원 정도를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현물로 보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진짜. 현물로만 보면 예, 정말 아리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개인이 매도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이 매도를 하는 장은 또 아니에요. 개인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맥락이 없다는 거죠. 네, 돈만을 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금투는 빠져나가고 외국인은 그 와중에 버티고 그 다음에 개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물량은 금투가 파는 물량의 일부만을 받아주는 거지 전부를 받지는 않고 있는 거라서
예. 이게 돈의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차라리 개인이 현물을 왕창 매도하는 장이면 작년 12월처럼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장이라 이게 올라가겠다라는 건지 장난을 치겠다라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외인이 현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려갈 거면 외국인이 현물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사면 그리고 선물을 사면 머릿속에는 중립이에요. 중립이요. 이거 반드시 떨어진다가 아니라 하락하려면 외국인이 던져야 돼요. 외국인이 던지지 않고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봉은 좋은데 돈은 좋지 않아요. 아직까진. 그래서 머릿속은 중립입니다. 내려가길 바라죠. 근데 내려가길 바라는 것과 돈의 흐름이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종가에 따라서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또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기일까지는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하락부터 해줬으니까 고맙긴 해요. 자,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선물, 월봉은 뭐 딱히 할 얘기 없죠. 주봉을 딱 보시면 주봉은 정확하게 거의 볼벤 하단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봉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준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아래 열립니다. 아래 열려요. 근데 위도 열려요. 그러니까 선물은 아래도 답이 없고 위도 답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만 감안을 하세요. 일봉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 매트릭스가 좀 달라요. 선물하고 현물하고 매트릭스 구조가 달라서 화요일이죠. 화요일만 상승에 유리하고 나머지 날짜들은 상승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화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해볼만 해요. 하방에. 월요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처럼 올라가면 399 정도 되면 매도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음 주는 매도도 가격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흐름 따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코스피도 월봉은 조용하죠. 주봉 이 정도면 진짜 잘 누른 거예요.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아래가 열려 있어요. 코스피도 이번 주 시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정도부터는 이제 상단선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상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매도로 돌면 거의 확실한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 팔고 선물 팔면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매도로 나올 거냐, 외국인이 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돈의 흐름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거죠. 현물 똑같죠. 월요일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사실상 주봉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봉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위아래 제가 보기엔 다 뚫린 거예요. 이건 와, 그래도 이걸 하단선으로 쓰긴 쓰네요. 예. 어쨌든 답이 없다. 금요일 날 아래 꼬리를 감았지만 다 죽였어요. 하단선을 싹 다 죽인 거라 이제 아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위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이걸 보고 사라 팔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쉬었어요. 할 얘기가 도저히 없어서. 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주봉이 위아래를 다 열어버렸어요. 주봉이. 그러니까 하루 단타 칠 거면 몰라도 지금 큰 봉을 봤을 때는 답은 없는 거죠. 월봉도 답이 없고 주봉도 답이 없으니 매일매일 일봉 보고 파는지 사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찝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을 공략해서 며칠 동안 보유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사는지 파는지만 보고 외국인이 사면 버틸 거고 외국인이 팔면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서 흘러내린다라는 개념은 저가를 깰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를 깨도 감아 올릴 명분은 없어요. 이번 주처럼 저가가 깨져도 저거 감아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 불안감을 갖고 장을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다음 주는 저가만 깨지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저가를 깰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놨는데 돈의 흐름이 그렇게 안 가니까 그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특히 품매도가 자꾸 걸려요. 밑으로 갈 거면 품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품매도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증시 끝난 걸로 봐서는 진짜 뻘짓을 한 거거든요. 그쵸? 미국 증시가 저렇게 끝났다라는 걸 가정해서 봤을 때는 정말 금요일에 들어온 세력은 정신 나간 세력이에요. 좀 돈이 아니면 저런 짓을 하겠어요? 미국장 뻔히 빠질 거 아는데 현물 사고 선물 사고 품매도 치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집행해놨기 때문에 저 돈이 해소하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기일까지는. 자, 여기까지 봤죠? 미국 증시 잠시 보고 갈게요. 이게 나스닥이죠. 다 왔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하나 더 추가해서 보는 게 좋겠죠? 매트릭스를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빼볼게요. 옆으로. 잠깐만요. 자, 보면은 이게 1월이에요. 이게 2월이고 이게 3월입니다. 자, 매트릭스만 쫙 보세요. 매트릭스만 쫙 보시면 (3월에) 상승할 기회가 한 번 있어요. 3월에
그죠? 3월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요. 지금 구조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종가는 3월이에요. 예,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올해 3월이 되면 또 난리 칠 거예요. 나스닥 지수는. 근데 1월은 아니에요. 종가는 1월에 없어요. 사인이. 뭐만 있냐? 고가랑 저가만 있습니다. 그쵸? 고가랑 저가만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고가랑 저가만 있는데 지금 고가 낮췄어요. 그리고 저가는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저가 깨는지. 저가 깨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의 흐름에서 챙겨보셔야 될 건 종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가는 특이사항이 없고 저가를 깨는지를 보세요. 저가를 깨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를 깨서 이제 감아 올리는 것만 좀 덜해지면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종가는 여기가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면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A. 예. 저가가 깨지면 이거 뭐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B.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2,397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깼으면 가만히 주저앉아야 되는데 저가를 깨고 나면 막 미친 듯이 또 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한 거예요. 무너지면 죽어야 되는데 무너지면 좀비처럼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꺼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저가를 깨면 무너져요. 근데 이건 뭐 좀비예요, 좀비. 깨지면 살아나고 어쨌든 지금의 구조 하에서 저가를 깨면 이제 모든 건 3월 달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의 모든 에너지는 3월로 간다. 근데 3월이 지금 금리 인상 예정 달이잖아요. 그쵸?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당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3월 정도니까 3월에 금리 인상하면 뭐 너무 좋지 않나요? 자리상? 3월에 내리면 올해는 없는 거죠. 다 이 구간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은 환영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가 깨는지 그거 보세요. 지금 안 깼어요. 불안해요. 안 깨기 때문에. 깨줘야 이게 믿음이 가는데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요만큼을 지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주봉은 뭐 다 죽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갭상승만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3주 더 남았어요. 하락 시간이. 그래서 일단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 죽었어요. 이거 뭐 또 월요일에 뜬금없는 호재 만들어가지고 난리만 치지 않는다면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증시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국내 증시가 돈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일단 미국이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켜봐야죠. 근데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위도 열려 있어요.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 해소인가요? 그게 정말 무서운,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좋은 일일까요?
신흥국도 다 금리 올려야 돼요. 미국만 올려서 끝나는 거면 불확실성 해소죠. 다른 나라들도 다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리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이는 거죠. 뭐 금리 인상이 호재라고 올리면 할 말 없죠. 뭐 근데 제가 악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들은 마음대로 하니까. 여튼 지금 아래는 열렸다라고 보여져요. 아래는 열려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필반도. 아래를 슬슬 열고 있습니다. 예. 주봉은 뭐 아직 일구간 꽤 많이 남았어요. 예. 구조는, 상승 구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상황이에요. 1월, 2월, 3월. 필반은 2월. 2월이네요. 필반은 2월. 13. 저가를 깨는지를 봐야 돼요. 어, 2월 폭락을 하면 3월에 못 올라가죠. 단기 반등은 의미가 없어요. 차트로는 단기 반등은 상승으로 그리지 않아요. 2월에 폭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기 반등을 한다고 고가를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2월에 장대음봉이 나면 끝이 났다라고 보는 편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